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영어의 아리쌤입니다. 저희 여행하실 때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입국심사일 거예요. 그 입국심사 하실 때 필요한 단어들과 그리고 입국심사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오늘은 저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입국심사가 단어로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우선 아셔야겠죠? 입국심사 할 때 간판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IMMIGRATION 좀 길어요. IMMI는 이미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뒷부분은 gration 발음하셔서 immigration 하면 입국심사 아니면 출입국 관리라는 단어고요. 입국심사 하실 때 보면 항상 줄이 저렇게 아주 길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저희는 사람하고 사람 바짝바짝 붙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자기와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거를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계시되 입국심사서 앞에 가면 줄이 그어져 있을 텐데 그 줄 있는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줄 뒤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출발하실 때 입국심사서 작성하는 요령이랑 입국심사서의 다양한 종류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저희 아시아나 항공 사이트인데요. 아시아나 항공 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에 여행 준비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시겠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출입국 신고서라고 있죠. 여행 준비 쪽에 출입국 신고서 있는 쪽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입국 신고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입국 심사서 각 나라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클릭하셔가지고 내가 여행 가는 지역의 입국 신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아시아나 항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출입국 신고서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입국 신고서는 다양하게 불리워요. 저희 이전에 도착이라는 단어 배웠을 때 그 arrival 하고 card 같이 합쳐서 arrival card 라고도 불리우고요. 그리고 좀 밑에 아주 긴 단어가 있어요. 무시무시 어마무시하게 생겼는데 앞에 있는 dis는 this 이렇게 발음하시고 em은 m bar은 bar, cation 이거는 cation 이렇게 발음하셔서 disembarkation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disembark 하면은 배나 비행기에서 내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뒤에 ation을 붙여주면 명사형이 되는데 하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비행기에서 내릴 때 작성하는 카드거든요. 저희 입국 신고서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 작성하라고 나눠주실 건데 그때 하륙할 때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disembarkation card라고도 불리웁니다. 이거는 발음할 일은 딱히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위에 써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rrival card 아니면 disembarkation card 이렇게 불리웁니다. 거기에 처음에 보면 저희 성을 쓰라는 난이 있을 거예요. 그 성은 저희 이 단어 배웠죠? family 가족이라는 단어와 name 이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family name 하면 우리 가족이 같이 쓰는 이름은 성이잖아요. 그래서 성이 됩니다. family name은 다른 말로도 많이 쓰여요. last name 아니면 surname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입국 신고서마다 다르게 쓰여 있을 수도 있지만 family name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last name과 surname도 알아두세요. last name은 우리나라는 이름이 홍길동 하면 홍이 성이고 길동이가 이름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기 때문에 길동홍 이렇게 쓴다는 거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길동홍 할 때 그 홍이 맨 끝에 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에 온다고 해서 last name이 되고요. last name 아니면 family name, surname 이렇게 다 쓴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성을 알았으면 저희 이름도 알아야겠죠? 이름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처음에 오잖아요. 그래서 first 하면 저희 first class 할 때 첫째로 제일 좋은 게 first class잖아요. 비행기 탈 때도. 그래서 그 1등석처럼 처음에 온다. first 이름이라는 단어에 name을 합쳐서 first name이 이름입니다. 원래 first name 같이 연달아서 발음해 주실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first name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first name, first name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름이란 단어도 또 다르게 불리우는 게 있어요. 아까 surname과 그리고 last name처럼 given name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give가 원래 주다라는 동사인데 제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저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라는 뜻으로 given name 이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given name 아니면 first name 하면 이름이에요. 그 다음은 저희 생년월일 쓰라는 칸이 있을 텐데 생일 때 happy birthday 하잖아요. birth가 탄생하는 거, 태어나는 거, 그리고 date 하면은 날짜거든요. 그래서 birth date 이게 생일입니다. birth 할 때 th 보이시죠? 저 th는 birth, birth, th 이 발음 기억나시나요? 그 이 발음이어서 birthday, birthday 하는 거고 이거는 birth date, birth date 생일이에요. 생일의 다른 말로는 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이지만 date of birth, date of birth 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date of birth, date of birth 이거는 DOB 앞에 있는 앞글자만 따서 써서 생년월일 나타내기도 해요. 보통 미국 같은 데는 관공서에도 DOB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게 date of birth, 생년월일 쓰는 아니다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연도, 월, 그리고 날짜 순이라면 미국은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날짜, 월, 연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birthday 아니면 date of birth 밑에 이렇게 DDMMYY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앞에 있는 두 자리는 1, 며칠인지 쓰라는 거고요. 뒤에 있는 M이라고 되어 있는 건 month, 달을 쓰라는 거고 맨 뒤에 YY 써 있는 건 year, 연도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DDMMYY는 이제 두 자리씩 써주시면 되고 내가 만약 7월 26일생이다 그러면 day 있는 데다가 26 써주시고 month 있는 데다가 07 이렇게 써주시고 year 있는 데다가 내가 태어난 연도 끝에 두 자릿수 53년생이면 55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day를 먼저 쓰고 month, 달을 쓰고 그리고 year, 연도를 나중에 쓴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쓰라고 하는 게 이것도 좀 길어요. 저희 입국신고서 작성할 때는 좀 단어들이 길지만 이렇게 생긴 모양은 무슨 단어구나 그거 뜻 옆에 적어 가지고 가시면 뭘 의미하는지 알 테니까 그거 준비해 가지고 미리 해 놓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 단어는 nationality, nationality 약간 날라리 같은 끝에 날라리처럼 보이는 그 단어인데 nationality지만 끝에 있는 t 발음이 중간에 모음 중간에 껴가지고 nationality, nationality 약간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nallity처럼 들려요. 이건 국적이란 뜻이고요. 한국인일 경우엔 국적 Korean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한국인이라고 쓰셔야 되니까 Korean 써주시면 되고 nationality 말고 국적을 물어보는 다른 말로 country of citizenship, country of citizenship 이렇게도 물어봐요. country는 나라나 국가 그리고 of는 전치사인데 뭐뭐의 나라 citizenship 그러면 시민권이라는 뜻인데 네가 받은 시민권의 나라 어느 나라 시민이니 그러니까 국적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country of birth 저희 다 아는 단어죠 이제 country는 나라라고 말씀드렸고 birth는 출생, 탄생, 태어난 나라 출생 국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적을 얘기하는 거 다양하게 쓰이죠? nationality, country of citizenship, 아니면 country of birth, 그리고 place of birth. place는 저희 A 장모음 할 때도 배웠어요. place, 핫플 얘기해드렸었죠, 그때? 그래서 place 하면 장소고 태어난 장소가 또 출생 장소겠죠. 아니면 place of residence 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 residence가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주하는 장소 해서 그것도 거주지 서울이면 서울 쓰시면 되고 그냥 거주지 Korea 써주셔도 돼요. 아까 전에 국적은 Korean 이라고 쓰셨다면 출생 국가, 출생 장소는 Korea 하고 나라를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은 또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섹스라고 하면은 저희 성별, 성을 이야기하는데 성별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또 있기는 해요. gender,
gende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통은 sex라고도 많이 쓰여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남성이면 male, 여성이면 female 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보통 남자면 man, 여자면 woman 해서 저희 화장실에 보면 N과 W 이런 거 많이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도 구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서류상에 작성을 할 때는 male, female 해서 M만 써도 되고 F만 써도 됩니다. 그 섹스 칸에 M 아니면 F 나의 성별을 그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male, female 다 작성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적어야 하는 게 passport 이건 알죠? 여권이죠. 여권 number 하면은 번호죠. 그래서 이 여권 번호를 적으시는 거예요. 항상 이 입국심사서 작성하실 때는 내 여권을 갖다가 사진 찍어서 갖고 계시면 여권 일부러 꺼내가지고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실 때 제가 여권은 항상 중요하니까 사진 찍어서 놓으시던가 아니면 복사해서 갖고 계시던가 뭐라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핸드폰을 다 주머니에 들고 다니시니까 핸드폰을 찍어 놓으시는 게 더 편하시긴 하겠죠. 그거 보셔서 여권에 보면 우리나라 여권도 다 옆에 영어로 조그맣게 써 있긴 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럼 사진 찍어 놓으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영어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영어 똑같은 거 찾으셔가지고 그냥 입국 심사서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passport number는 여권 번호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권이 발행한 날짜가 또 있잖아요. 발행일, issue date 하면 issue 하면 발행 이런 뜻이고요. date 하면 날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행일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발행일도 아까 birth date of birth 생년월일 작성하실 때처럼 일 먼저 월 그 다음 연도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권은 만료 날짜가 있죠. 그 만료일도 적으라고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뭐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입국 심사서가 다 나라마다 달라서 자세하게 적으라는 데는 이런 거 찾아서 적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적으라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 보셔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issue date, expiration date 이런 거 다 여권에 나와 있으니까 여권 보시면 돼요. 만료일은 EX는 X, 그 다음 PIRATION 같이 합쳐서 expiration 하는데 expiration date 하면 만료일을 말합니다. 내 여권에 나와 있는 그 만료 날짜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일과 월 구분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airline and flight number 물어볼 거예요. airline 지난번에 배웠죠? 항공사. 그리고 and 하면 그리고 라는 의미고 flight 하면 비행 이란 뜻이라고 했는데 비행기 number 번호 적으라는 거예요. 항공사 편명은 어디에 있냐면 저희 boarding pass 그것도 사진 찍어 놓으시면 편하시겠죠? 게이트에서 boarding pass하고 passport 보여주잖아요. 비행기 탈 때 그때 승무원들이 이제 한쪽은 찢어가지고 큰 쪽은 본인들이 갖고 있고 그리고 작은 쪽을 드릴 거예요. 그 작은 쪽에 보시면 거기 flight number 하고 항공기 편 약자로 나와 있거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보통 KE 하고 뭐 131 아니면 008 이런 식으로 숫자와 함께 같이 써 있고 편명이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OZ 해서 그 다음에 뭐 숫자 같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 편명 boarding pass 조그만 조각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니면 만약 잃어버리셨다면 승무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Flight attendant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편명이 뭔지, flight number 뭔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귀찮은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 address라고도 하고 address라고 불리우는데 주소 적는 난이 있거든요. 주소는 다 영어로 적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적으실 때 상당히 이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address 하면 주소를 말하는데 home address 하면 내가 출발한 지역에서의 한국에서의 집 주소를 적으시면 돼요. 또 다른 주소 적으라는 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address in 하고 어디 홍콩이면 address in Hong Kong 그리고 while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뭐 껴있을 수도 있어요. addr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있는 동안의 주소 홍콩에서의 주소 해서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주소를 적으라는 칸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해외에 체류할 주소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소를 알고 계셔야 되고, 내 집 주소는 미리 출발하시기 전에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영문 주소만 치셔도 자동으로 영문 주소 변환기 이게 떠요. 그래서 영문 주소 변환기 들어가시면 영문 주소 검색에 집원 도로면 이제 내 주소를 갖다 치시는 거예요. 치시고 저기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보통 제가 지금 예시로 그냥 서초구 반포동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서초구 반포동에 뭐 주소들이 쫙 나오는데 내 주소를 뭐 번지까지 해가지고 요즘에 무슨 길 몇 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치면 영문으로 된 게 밑에 나올 거예요. 영문으로 밑에 나오는 거랑 우편 번호는 zip code라고 하거든요. zip code. 우편 번호도 적으라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캡처 하시거나 사진 찍으시거나 아니면 적어가지고 계셨다가 주소 적는欄에 내 영문 주소, 집 영문 주소, home address 쓰는欄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웬만한 건 다 어느 정도 작성을 하신 게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입국 심사서 있는데 제가 예로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family name 하면 성이라고 했어요. 성은 홍. 보통 미국 입국 심사서 같은 경우엔 대문자로 다 쓰라고 돼 있거든요. in capitals 이렇게 써 있는데 capital letters 하면 그게 대문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문자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따로 capital 이란 단어가 안 보인다면 그냥 앞글자 대문자로 쓰시고 뒤에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미국 거는 in capitals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대문자로 작성해 봤어요. 그래서 family name은 홍 H-O-N-G 내 여권에 있는 그 스펠링 그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밑에는 first name 아니면 given name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길동 또 써주시고 그 옆에 보면 birthday 그리고 DD, MM, YY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두 자리씩 two digits 이렇게 두 자리씩 쓰라는 거예요. 제가 day 있는 데다가 03 쓴 거니까 이게 3월 4일일까요? 4월 3일일까요? 퀴즈입니다. 지금 영상을 잘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3월 4일인지 4월 3일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56년생 몇 월 며칠 이렇게 적으시고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그리고 country of citizenship 밑에 있죠? country of citizenship. 그러면 내 시민권의 나라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Korea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는 sex하고 male, female 써 있으니까 내가 남성이면 male, 여성이면 female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글자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남성은 male, 여성은 female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passport issue date 패스포트 발행한 날짜, 여권 만든 날짜 적으시면 돼요. 이것도 DDMMYY 써 있으니까 1부터 적으시고 그 다음 month, 월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연도 23년에 만약에 2023년에 발행했다 그러면 23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passport expiration date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권 만료 날짜는 보통 저희 뭐 5년짜리 많이 하시고 10년짜리도 하시잖아요. 근데 여권 만료 날짜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가지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5년짜리로 12월 26일, 뭐 28년이다. 그럼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밑에는 passport number 하면은 M 해가지고 뒤에 있는 숫자 내 여권 번호 쫙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irline and flight number 하면 Korean Airline 뭐 138 뭐 뒤에 숫자가 같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명은 이건 boarding pass 보시고서 적으라고 했어요. 보딩 패스도 조그마니까 잘 안 보이시면 사진 찍어서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거 확대해서 보시고 적으시면 되니까 country where you live 하면 너가 너죠? live 사는데 country 나라가 어디니? 물어본 거예요. country where you live 하면 Korea 또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country where you boarded 하면 board 하면은 탑승하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boarding pass가 탑승권이었죠. 그래서 boarded 하면 너가 탑승한 나라는 어디야? 그러면 코리아에서 바로 출발하시면 코리아에서 쓰시면 되고 나는 한국에 있다가 일본에서 한 며칠 있다가 바로 다시 뭐 미국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Japan, 일본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지만 보통 여행 가실 때 다 한국에서 많이들 출발하시죠? 한 나라씩만 갔다 오시잖아요. 그래서 Korea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city where visa was issued 하면 비자를 받고 가잖아요. 저희가 비자 안 받는 나라도 있지만 비자가 발행이 된 city, 도시는 어디니? 그러면 Seoul, 서울이라고 S-E-O-U-L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자도 발행한 날짜가 있잖아요. 비자 여행 갈 때 필요해가지고 발급받는 거니까 비자 발급받은 날짜 적어주시면 돼요. 그것도 DDMMYY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일부터 쓰시고 월 쓰시고 year 쓰시면 돼요. 제가 영상 찍는 오늘이 2월 29일이네요. 오늘이 2월 29일이어서 오늘 날짜 적어봤습니다. 24년 2월 29일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이 이제 address 적는 란이에요. addr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 하면 여기에 number and street까지 적으라고 했어요. 보통 도로 이름으로 많이 표시를 하기 때문에 도로 이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숫자가 나오고 뭐 main street, addr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 여기에 number and street 라고 있으니까 그냥 115 main street 까지만 적으시면 돼요. 제가 옆에다 LA, 캘리포니아 또 적었었네요. 그리고 밑에다가 그냥 적으시면 돼요. 밑에 city and state 있으니까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뭐 이렇게 실수하셨어도 괜찮아요. 그냥 주시면 알아서들 봐요. 막 뭐 지워야지 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LA, 캘리포니아 보통 주 같은 경우에는 약자들로 다 쓰기 때문에 저렇게 쓰시면 되고 주소 내가 체류할 지역에 있는 주소 영문으로 주소 갖고 계시면 약자로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머무를 때 미국 전화번호가 있다. 친구 전화번호나 아니면 가족들 전화번호가 있다. 그럴 때는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돼요. area code 818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세 자리랑 네 자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312, 뭐 0000 이렇게 나가는데 전화번호 적으시고 없으시면 안 적으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밑에 뭐 이메일 애드레스 적어라 하는 것도 내 이메일 애드레스 있으시면 적으시고 없으시면 그냥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입국 서류 완료고요. 입국 서류 만약에 작성하시다가 다시 쓰고 싶다 그러면 승무원에게 또 하나 달라고 하셔가지고 적으시면 돼요. 비행기 타시고 가시는 동안 시간 많으니까 여유있게 그냥 천천히 또 작성하셔도 됩니다. 영어 공부도 되고 좋잖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잘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작성해 주시면 입국에 관련된 서류들 완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입국에 관련된 단어들과 서류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셨는데요. 단어들이 좀 길어서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발음해야 할 일은 많이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셨을 때 무슨 의미구나 라는 정도만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국 심사서 외에도 세관 신고서라고 하나 더 작성할 게 있기는 한데 그것도 입국 심사서랑 많이 겹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려우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그것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